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에는 좀 진지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이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사실 작년 연말에 가장 뜨거운 이제 화두였습니다. 그 3당 지도부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신문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신문 보도량부터 볼까요? 네, 그 저희 모니터 기관은 그 야3당 지도부가 그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1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예. 일단은 한겨레가 42건 보도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다음에 경향 32, 서울신문 30건 이렇게 보도를 했고 동아는 23, 조선은 21, 중앙은 12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경 서울신문은 많이 했고 조중동은 약간 좀 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입장을 보면 네. 6개 신문사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특히 조선일보 어떻게 봤을까요? 싫어하겠죠. 뭐. 근데 의외로 찬성하는 논평을 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사설을 내놨어요. 그래서 17일 날에 의원 특권 폐지 입법 후 연동형 의원 증원 논의해야라는 사설을 내놔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건 중앙과 동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6개 신문사 모두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대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네, 국민의 뜻대로 국회가 구성돼야 된다는 이 의제를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목이 의미심장한 것 같긴 한데요. 조선일보 제목이 의원 특권 폐지 입법 후 연동형 의원 증원 논의해야. 그러니까 이제 폐지를 일단 특권부터 폐지해라. 그 다음에 연동형 의원 증원해라.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정치 골간 바꿀 연동형 비례제. 여야 사심 버려야 성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권을 폐지해라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동아일보는 민주한국당 선거제도 개혁 발목 잡지 말라라고 했어요. 민주한국당. 약간 정치적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죠. 네. 니네들 너네들이 똑같아. 선거제도 개혁 잡지 말라. 한겨레 연동형 비례제 5당 합의. 이번엔 꼭 결실 맺길. 경향신문 다행스러운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 중요한 건 이행이다. 서울신문 한국당 선거제 개혁 동참 없다면 황골 탈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 네, 각사가 다 핵심을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특히 민주한국당께서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잘했는데요? 네, 했죠. 그래서 하긴 했어요. 그렇다면은 별 문제가 없었던가.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제도인지를 몰라. 그렇죠. 아무도 몰라. 국민들이. 설명을 잘. 왜 저 사람들은 밥을 굶고 있는 건지 몰라. 복잡하기도 하고.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복잡한 것보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고요. 대부분 그렇죠. 어떻게 보도하냐. 야당이 밥을 굶고 있어요. 여당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여야죠. 지금 말하는 민주한국당은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한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딱 요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최고의 그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요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선일보는 14일 날에 화난 3야 문정권은 박근혜 시즌2 약간 이 제목에서 15일에 열린 야3당 합동 집회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형성해온 범여권 연대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곧 반정부 대열에 합류키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확대해석인 것 그렇죠. 같아요. 약간 정치 쟁점을 하는 거죠. 불구경 난 거지. 그럼요. 잘 싸운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죽을 올렸다. 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서 야3당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이제 막 강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지금 싸우고 있어 이 얘기만 하는데 왜 싸우는지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를 이렇게 아래로부터 의제를 설명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저 사람들이 싸운다 딱 그것만 보여주는 수박 겉핥기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정치 밥그릇 싸움하는 느낌으로 예.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은 가장 우리 민주주의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민의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완전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할 때마다 계속 부딪히는 게 이놈의 국회의원들을 바꿔야 돼 이런 생각 우리 계속 들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의 어떤 상황을 바꿔야 돼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선거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제도는 정말 정치 싸움이 아니다. 정말 우리 민의를 대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정말 개혁 수준의 어떤 제도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려면은 진짜 그 진보를 떠나서 다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계속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쉽게 설명해주면서. 그런데 이런 보도가 없고요. 보도가 있어봤자 대부분이 여야 주장을 그냥 이렇게 따옴표로 가지고 와서 하는 보도예요. 따옴표 보도도 좀 설명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따옴표 보도를 몇 건이나 했는지 일일이 세봤어요. 그러니까 네. 뭐 여당이나 야당 정치인의 어떤 워딩을 그냥 제목에다 썼던 기사 이런 걸 체크해봤는데 네. 조선일보는 21건 중 7건의 기사가 이런 식의 그냥 전달하는 거. 그래서 어떤 얘기를 전달하냐면 제목만 볼게요. 평화정의당 적폐연대민주당 촛불을 들먹이지 말라. 화난 삼야 문정권은 박근혜 시즌2 이렇게 진짜 자극적이고 약간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강경 발언들을 제목에 넣어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런 것만 따옴표로 그렇죠. 넣는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민주당 까고 싶은데 옆에서 막 애들이 까줘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다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박근혜 시즌2래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중앙일보는 12건 중 4건 동아일보는 23건 중 6건 이렇게 따옴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제목에 따옴표 쓰는 그 언론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런가요? 네. 따옴표 금지요? 네, 따옴표 금지. 이게 너무 진짜 자극적이에요. 그렇죠. 그 전체 맥락 중에서 가장 핫한 것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핫한 게 그러니까 가장 논란되는 부분만 그렇죠. 뽑아내는 것 같거든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목을 확 끄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나머지 3표 보면 네. 한겨레는 42건 중 8건, 서울은 30건 중 5건, 경향은 32건 중 8건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근데 한겨레 경향도 뭐 비율만 조금 낮을 뿐이지 어쨌든 따옴표 보도는 한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상세하게 하는 보도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그나마 제대로 보도한 게 한겨레였다라는 거죠. 한겨레 보도 좀 설명해 주세요. 한겨레가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기간에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좀 깊게 짚어준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한겨레가 더 친절한 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3건의 기사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무엇인지 아주 상세히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17일 날에는 뭐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가져가 승자도 혹시 끝내줄 연동형 비례. 19일 날에는 의원 1명이 국민 17만 명을 대표, 수혜는 3만, 영국은 5만. 20일 날에 지역구 아깝게 낙선된 비례대표, 지역구도 완화 해법으로 라고 딱 제목만 들어도 사실 어떤 개념인지 딱딱 잡히게 아주 잘 뽑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잘 설명해 줬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 보도에서 여러 가지 왜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이게 너무 우리가 오래 이 상태로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이렇게 선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의 지역 상황들 이런 것들도 그런데 왜 우리 선거제도가 불공정한지 그다음에 대안으로 제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해외에 실제 그 적용된 사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또 꿍꿍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얘기해 보세요. 동아일보가 17일 날에 사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 개헌과 연계돼야 한다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내각제를 연계시키는. 내각제가 나왔어? 그럼요. 내각제 해야 된다. 진짜? 그럼요. 내각제 약간 생뚱맞은데 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이 기간에 내각제 얘기한 건 동아일보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설에서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양당제보다 다당제에 유리한 선거제로 바뀌면 그렇지 않아도 강한 대통령을 국회가 견제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라면서 의원 내각제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 좀 반갑긴 하네요. 네. 반가워요? 갑자기 끼어파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아니 이거 진짜 오래된 거잖아. 근데 이게 끼어파는 게 아니고 약간 못 가게 이거 안 될 것 같아라고 약간 끌어내리는 느낌도 좀 드는 게 의원 내각제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또 이게 동의 안 하잖아요, 국민들의 정부가.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방해하려고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대선 전에 했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한물 갔죠 예전에.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 언론이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요, 뭐 그런 뭐 김태우, 신재민 이런 거 가지고는 엄청 별로 진짜 자세히 알 필요 없는 그런 내용 엄청 자세히 떠들어대고 하루 종일. 솔직히 나는 정말 아까운 게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종편 시사 토크쇼 거기서 이런 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뭔지 이런 거 좀 잘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독일도 갔다 와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이 어려운 말들 도대체 그게 다 뭔 말이야 하는 것들 좀 설명해 주면 좋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좀 하더라. 그 자기들끼리 막 추측하면서 거기서 더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계속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러게 하고 있으니 진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민주주의를 이렇게 잘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들도 소양이 있어야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인권도 배워야 인권을 알고 자기 권리를 알아서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가르칠 생각이 없어 이 언론이. 걔네가 우리를 가르칠 주제도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게 아닐까? 관심 없는 게 의지가 아닐까? 없는 거죠. 의지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는 안 돼. 그렇죠. 네. 그런 생각할 수도 거의 우리를 우민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말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당의 지지율과 연동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누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이정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입니다. 새누리당은 33.5%를 득표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를 좀 넘게, 그리고 정의당은 7%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이 12.7%, 정의당은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가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뽑는 의석이 많고 47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전체 의석에 반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대 총선 때 4개 정당 지지율을 100%로 환산한 건데요. 무소속 당선인 11석을 뺀 289석을 이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이미 105명이 당선돼서 할당 인원을 1명 넘어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110명이 당선돼 할당 인원을 31명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당선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대신 비례대표는 단 1명도 배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25명을 당선시킨 국민의당은 나머지 58석을, 2명을 당선시킨 정의당은 21석을 비례대표로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석과 비교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의석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두 거대 정당은 떨떠름해하고 소수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보면 한국당 1명, 민주당 31명, 모두 32명이 늘어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기준보다 많은 인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어느 정도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